배가 안 떴어. 태풍 때문에.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43차 최고위원회 회의 및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래간만에 여러 위원장님들 회의를 함께 해서 반갑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B의 최고위원 정책위원장께서 오늘 못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애가 뜨지 않아서 가지 못하셨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안만도를 덮친 태풍 빙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을 못하신 제2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8일 오후 7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우리 국민 3명이 사망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안전조치를 위해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 11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또 농작물 피해 면적도 14,468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래 태풍이 대단히 큰 위력을 갖고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는 피해가 좀 덜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농작물 피해도 많고 해서 피해 보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도 피해 복구를 위해서 민관군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만 추석 전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어서 복구 체질과 수거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에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태풍이 직접 상륙한 북한의 피해도 우려운 점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비상재해대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8일 현재까지 북한 주민이 5명이 사망하고 약 46,000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3배에 달하는 피해 규모입니다. 특히 태풍이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도를 관통하면서 이미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만 더 큰 피해를 입은 북한 동포 생계가 많이 위협을 받고 있을 텐데 통일부에서는 긴급 상황에 대한 지원 대책이 뭐가 있을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9월 6일 인사청문회가 열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장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조국 임명을 철회하시고 난국에 처한 국정을 국민의 눈에서 돋보아 주십시오. 제가 조국 지명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조국은 국론 분열의 주역이니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조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은 조국 개인의 법률적, 도덕적 적합성 여부를 넘어서
나라 전체를 분열과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조국 논쟁은 진영 간의 싸움으로 번지더니 기득권, 특권층에 대한 99% 일반 국민들의 분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조가 무너지고 검찰개혁은커녕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은 곧바로 정권의 위기로 연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조국은 국민정서법을 심하게 위반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표창장이 위조되었느니 키스트와 서울대 인턴이 진짜니 가짜니 하는 논란이 제기되고 유급된 학생이 6학기간 장학금을 받는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반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특권층의 스펙 노름이고, 이는 조국과 같은 특권 권력층의 권력 농단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모펀드 논란도 확대될 기미가 있습니다. 입시생과 청년들 그리고 학부모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것이고 국민적 분노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이들에게 보답을 하겠다 라고 말해봤자 결국 입에 발린 소리고 국민들의 화만 돋굴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사태는 정치정서법을 건드려서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했으니 조국 본인이 기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무장관의 부인이 검찰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장관이 자기 가족들에 대한 조사는 자기에게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를 한들 문제는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위가 지켜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부부 일심동체라고 했습니다. 국가기강이 이렇게 무너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레임덕 현상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권위가 확고할 때 어떻게 검찰이 장관 후보자 부인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기소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조국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한국 여당 정치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 사립대학 총장이 하는 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일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레임덕이 왔다는 사실을 그 자체를 못 본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레임덕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단지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야, 단지 이 사태를 어떻게 끌고 가야 나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생각만 하셔야 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만 보더라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9%로 낮춰 잡았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6월달 2.2%에서 0.3%나 낮춘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2.5%였던 경제성장률을 2.1%로 낮추었다고 합니다. 국내 연구기관에서 드디어 1%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 것입니다. 기업 생산, 수출, 소비 심리 위축, 디플레이션 위협까지 모든 경제지표가 극한치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장 경제는 작년의 반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시장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안보 위기는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6일 한일 핵무장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이기는 하지만 지소미아 파기로 한미동맹의 균열이 이야기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론이 간간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안보는 날로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난의 위기에 국내 정치의 불안 요소를 하나라도 하루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레임덕이 가속화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저는 얼마 전 거국 내각론을 말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야당과 국정을 함께 긴밀히 협의해서 운영해 나갈 방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지명을 철회하시면서부터 이러한 사태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병호 최고위원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렁에 빠진 조국 구하기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정치권이 어두운 조국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더 이상 조국 후보자 얘기를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위기, 외교 위기,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어지러운데 정치권은 매일같이 조국 타령만 해서 되겠습니까? 국민들도 조국 얘기만 나오면 TV 채널을 돌릴 정도로 지겨워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치권이 조국 수렁에서 허우적대야 합니까? 이제 정치권이 어두운 조국 터널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이 어두운 조국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문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조국 임명을 강행하면 특권과 반칙을 용인하는 도덕적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법무장관 조국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 대통령의 도덕성과 명예는 추락합니다. 중도층 민심이 이탈하여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여당인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조국 임명을 취소하면 도덕적 부담을 덜 수는 있습니다. 민심을 수용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야당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되어 대통령과 여권의 체면이 구겨질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청와대와 여권의 잘못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입니다. 첫째, 조국 후보자는 한 명의 장관 후보자에 불과한데도 여권은 조국이 곧 문재인 정권인 것처럼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국 후보자의 위선과 부도덕이 드러났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분리하기가 곤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째, 조국 일가의 부도덕과 비리 정황이 그 어떤 후보보다 많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검찰개혁의 유일한 적임자라고 하면서 조국 후보자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도덕한 사람을 개혁의 추진자로 내세우는 논리 모순에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후보자를 물색하기도 곤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셋째, 검찰이 조국 의혹 수사에 나서자 청와대와 여권은 검찰의 쿠데타, 정치개입,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피의사실 공표 등 연일 험한 말로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 비서진과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 조국 후보자를 소신껏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이래저래 문 대통령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잘못을 지적하는 여론을 듣고도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혹투성이의 조국 후보자 지명은 실수였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위선과 부도덕이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검찰을 공격한 것은 더 큰 오류였습니다. 민심을 거스리는 억지였습니다. 지금 대다수 민심은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읍참마속하고 이런 도덕적 기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교육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국 같은 반칙과 특권의 대명사를 개혁의 적임자라고 강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 대통령은 수렁에 빠진 조국 구하기를 그만하시고 도덕성 있는 개혁 인사를 새로 지명하여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 의장 최희배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낭비성, 소모성 지출을 줄이며 중복사업 예산을 정리하여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재정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적인 부처 간 칸막이 예산으로 인한 중복사업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8,900억 원 규모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그리고 8,200억 원의 규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역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금은 정보통신사업과 방송통신산업의 진흥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의 융합의 시대에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개념의 경계는 매우 모호해졌고 두 기금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852억 원을 투입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빅데이터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826억 원이 투입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 명칭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 산업 육성, 관련 플랫폼 구축 등 사실상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두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ICT 관련 사업, 사물 인터넷 관련 사업, 블록체인 관련 사업, 3D 프린팅 관련 사업 등에서 중복 유사 사업이 매우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 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육성 사업, 소프트웨어 인재 저변 확충 사업,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역량 강화 사업 등 예산 쪼개기 사업이 비효율을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유사 중복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및 관리 감독 과정에서 그 자체로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중복 사업을 통합하여 재정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하여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 방송과 정보통신의 경계가 확실했고 각각의 산업 발전을 위해 기금 조성이 타당했으나 이제는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부처 간 칸막이와 행정 편의주의, 유사 중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위 기금의 통합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그동안 기금 사업 성과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확대 강구회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 최정호 전국 시니어위원장이 모두 발언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한지호 전국 장애인위원장. 그렇습니다. 네. 우리 황한웅 전국 징계위원장. 네, 보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장진영 비서실장. 예, 비서실장으로서는 모두 발언을 아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권성주 전 혁신위원이 지난 8월 7일자로 손학규 당대표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죄명은 검찰에 의하면 폭행치상과 모욕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직 고소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지난 7월 22일 있었던 전 혁신위원 5명이 혁신이 의결사항 상정을 요구하면서 당대표실 출입문을 막아서 당대표와 최고위 참석자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권성주 위원이 넘어진 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명의 혁신위원들은 7월 22일과 7월 23일 두 번의 공개 성명서를 통해서 손학규 대표가 권성주 위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장진영 비서실장을 밀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 5명의 혁신위원들의 출입문 봉쇄로 손학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참석자들은 당대표실을 나오지 못하고 10여 분간 당대표실에 갇혀있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도 다 목격하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항의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을 감금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폭력 행위입니다. 폭력 행위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되는 구태 중에 구태입니다. 몇 달 전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점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 형법상으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이고 특수 감금 행위에 해당합니다. 손학규 당대표는 혁신위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10분여 동안 혁신위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후 당대표실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권성주 혁신위원이 넘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이기인 혁신위원은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들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이런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손 대표는 단식으로 기력이 쇠한 권성주 위원을 당직자를 동원해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다. 손 대표는 비서실장을 통해 막무가내로 권성주 위원을 밀어 넘어뜨렸다. 가히 당대표와 당직자의 혁신이 살인 미수 사건이다. 그러나 이기인 위원의 성명서 발표 3시간 전부터 인터넷에는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만 잘 보더라도 손 대표나 비서실장이 권성주 위원을 밀었다는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본 경향신문 기자는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장진영 비서실장이 문 왼쪽을 비집고 들어가 손 대표가 지나갈 길을 텄고 이 과정에서 권성주 혁신위원이 밀리다가 발이 엉켜 넘어졌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권성주 위원이 넘어진 원인이 발이 엉켰기 때문이라고 쓴 것입니다. 제가 이기인 위원에게 이 성명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기인 위원은 그 다음날 다시 성명서를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손 대표는 장 실장 뒤에 권 의원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장 실장을 밀어내서 장 실장 뒤에 있는 권 의원을 넘어뜨렸다. 비록 저에 대한 허위 주장을 정정했지만 손학규 당대표가 비서실장을 밀어서 권성주를 넘어뜨렸다는 기존 허위 주장을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유지한 것입니다. 그것도 파급력이 큰 국회 출입 언론 기자들에게 공표해서 주요 언론들에게 보도되도록 했습니다. 이긴 위원의 두 번의 성명서로 인해서 손 대표나 저는 살인 미수범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단식 중인 위원을 넘어뜨린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단식자를 왜 밀었어? 라는 지역 주민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동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그 혼잡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손 대표가 빠져나가는 통로를 만든 비서실장을 밀었다. 또는 비서실장 뒤에 있는 권성주 의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밀었다. 이런 주장이 상식적인지 비상식적인지는 2초만 생각해봐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서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긴 위원이 허위 주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8월 5일 날 부득이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9월 3일 권성주 의원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긴 위원에 대한 고소를 취할 의향이 없냐라고 물어왔습니다. 정작 허위사실 유포자인 이긴 위원은 저를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성주 의원이 불쑥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내질렀으니 쿨하게 책임도 지라,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시원하게 내질렀던 허위 주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임만 지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비겁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권성주 의원이 손학규 대표를 고소한 고소장 접수장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권 의원은 제가 이긴 의원을 고소한 것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손 대표를 고소한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아마도 맞불 작전이랍시고 이긴 고소를 취하시키는 수단으로 손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당대표에게 양아치는 정치하면 안 돼, 저게 양아치지 무슨 정치인이냐라고 도를 넘는 모욕을 한 장본인인 권성주 의원이 오히려 손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한 행위는 중대한 무고 행위입니다. 형사 고소를 무슨 협상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한다는 발상 자체가 극히 위험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구태입니다. 고소장이 제출되면 그 고소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도 소요되게 됩니다. 진정한 목적으로 제기한 고소사건이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고소를 잘못했다가는 고소인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범죄자 처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은 국가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고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에게는 고소 자체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명예가 크게 실추되게 되는 것입니다. 권성주 의원은 이긴 위원에 대한 고소 취하 요구가 먹히지 않자 손학규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주 의원은 손 대표를 밀어서 자신이 넘어졌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고소를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손 대표에 대한 고소를 취하지 말고 끝까지 판단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권 의원이 고소한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와는 달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권 의원은 고소했다가 고소를 취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큰 오산입니다. 폭행치상죄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고소 취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무겁게 판단하여 사법 절차로 갔다면 끝장을 보고 무고에 대한 책임도 당당하게 감수하는 것이 젊은 정치인다운 태도일 것입니다. 이긴 의원이 허위 주장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살인 미수범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표한 잘못을 감추고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만 키우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한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권성주 의원은 지금까지도 손 대표가 자기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허위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젊은 정치인 운운하기 전에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젊은이다운 태도를 갖출 것을 권합니다. 합의나 화해는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교육위원회 죄송합니다. 교육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입제도 개선, 밀실 논의에 대해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의 대입과 대학원 진학 과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도 이를 인지했는지는 몰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론 짓지 않는 상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 문제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것은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논란을 대입 제도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둘째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눈치 보기입니다. 지난해 대입제도 공론화를 통해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1년간 국민 여론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강하게 대입제도 개편을 주문하지 못하고 대입 전반 재검토라는 어정쩡한 워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지 세력이 주장하는 수능 비중 축소와 내신 학종 비율 확대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숙명여고 사건, 그리고 이번 조국 후보자 딸의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대입제에 대한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지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끝으로 대입제도의 밀실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민 여론이 확인된 사안을 비공개적으로 밀실 논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회 교육위에서 공개적으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을 이기시면 안 됩니다. 국민에게 지시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지지자만의 대통령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그리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대 간부회의에 참석하신 상임위원장들 중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분이었습니다. 예, 제가 해봐야겠습니다. 장영 비서실장께서 조금 전에 고소고발한 이거는 학대회의에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 대표님을 고발 고소할 때까지 장교 비서실장은 뭘 했는지 한번 몇 번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설득을 했느냐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이야기는 오히려 조용히 해결하고 하는 게 비서실장이지, 여기 확대 간부 회의에서 그걸 대표님 고발했다 뭐 했다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그런 거는 집안 이야기는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꾸 바깥으로 매스컴 타고 나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회의가 정말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명절 추석에 보면은 헤어졌던 가족들도 이거 나오는 거 맞습니까?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이 통상전례인데, 저는 오늘 이 간부회의가 지난처럼 이 절반의 대표위원들이 최고위원들이 안 나오시고 하는 걸
생각 못하고 왔습니다. 그 보니까 이런 정도인데 지금까지 여기 나오신 분들이 좀 더 각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지난 이후에는 정말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다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문병호 최고위원을 만나서 대단히 1시간 이상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병호 최고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우리 문 최고위원님이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추석이 세고 나면은 여기서 모든 최고위원들이 다 나오셔서 오선도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문 최고위원님에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손 대표님이 잘하든 못하든 지금 최고 대표입니다. 그 손 대표님이 지금까지 쌓아온 정치적인 모든 역량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하나의 손 대표님에게 자꾸 험을 씌우는 그런 험집을 내려는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추석 동안에 다른 만나시는 최고위원들 만나서 우리 당이 조금 더 잘 화합, 인하 단결돼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도 말씀하실 분 있습니다. 예. 대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금산입니다. 저는 대협력위원장을 맡고 나서 손학규 대표님을 반대하는 쪽 위원장님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의한 게 손한유가 협조해서 잘 가야 되는데 손안유를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생각하고 반대면은 배타하는 그런 모임은 많지만은 손한유 또 바른미래당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그런 또 원내위원장들 모임이 없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우리 또 손학규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최고위원과 학대 간부님들께서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또 차선책, 최선이 아니면은 한 발 한 발 물러서서 차선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함께 연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충분히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시겠어요? 예. 동문화 행복위원장 박혜주입니다. 저는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과연 즐거운 추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에서 보면 대개 정당 행사가 추석을 맞이해서 재래시장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귀성 인사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부모 이웃을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별히 우리 정당에서 소속 국회의원들 세비 30%를 걷어서 또는 우리 당직자들이 돈을 걷어서 불에서 돕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저희 나눔과 봉사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은 태풍 피해 지역 복구활동 계획에 따라서 이행자 사무구청장과 함께 5월 6일 금요일 15시부터 16시까지 중앙당 총무국 실무진과 함께 저와 나눔과 봉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앙당의 피해 지기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총무국이 시도당에 긴급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으로 중심으로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도 중앙당의 태풍 피해 복구 대책반 활동과 자원봉사단의 긴급 모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뜻을 전달했습니다. 7일 토요일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강서구에서 월요일 피해 복구 활동 보고가 있었고 이를 중앙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연결했습니다. 8일 일요일 사무부총장과 함께 6일, 7일, 8일 동안의 상황을 종합해보고 월요일 확대 간부시에 이를 토대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과 봉사위원회에서는 지도부 참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피해 지역에 모여서 신청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기독교 특별위원 오경태입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이제 우리 순학비 대표님 모시고 특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간 너무 여러 가지 지지부는 게 많은 것을 반성하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이나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을 내년 선거에서 찍고 싶지 않은데 제3세력이 찍으려고 해도 제3세력이 언제 어떻게 될지 과연 제3세력을 찍어서 사표가 되지 않냐는 그런 염려 때문에 찍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상의도 안 드렸습니다만 좀 감히 말씀드린다면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당이라도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은 감히 정당 공천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이렇게 몇몇 엘리트들이 그냥 밀실에서 공천할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에게 공천을 돌려드리는 국민 공천제 100%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제3당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이데올로기가 다른 당이 있더라도 또한 지금은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되는 시대니까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민주평화당, 대한세력, 물론 가장 좋기로는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에 다 같이 합류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는 지분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제3세력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렛대로 해서 전부 모여서 지분이 전혀 없는 그 각자 공천을 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는 그러한 거를 한다면 내년 선거에서 일당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 욕을 먹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마음껏 말씀하세요. 예, 지원식에. 그러는데요.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비공개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괜히 오늘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대기라고 보는데 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좋을 게 없으니까 빨리 비공개로 전환해 주십시오.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